제가 외국계 헤드헌터로 일을 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채용을 좀 도와드려보고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된 게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분명한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외국계 회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고 아니면 외국에 살다 왔다고 외국계 회사에서 잘 된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외국계 회사의 취업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영문 이력서 작성 꿀팁과 제가 직접 외국계 회사 지원할 때 썼던 영문 이력서 템플릿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전문성과 주도성. 외국계 기업이랑 한국 기업이랑 뭐가 가장 다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외국계 기업에서는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것보다도 어떤 성과를 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회사도 다녀보고 외국계 회사를 다녀보기도 했고 이직을 시켜드리기도 하면서 되게 많은 차이를 느낀 건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A라는 직무를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성과를 잘 내면 다른 직무도 해보는 거죠. B도 했다가 C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제너럴리스트가 된다라면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마케팅 전문가다라고 하면 마케팅으로 쭉 가고 세일즈 전문가다라고 하면 세일즈로 가고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회사에서 성과를 잘 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계로 이직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내 총 경력이 한 10년이어도 내가 정말 지원하려는 그 유관 경험은 최근 3년 이렇게밖에 안 되면 외국계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총 한 10년 경력을 다 인정해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 전문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에 대해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도 중요한데 어쩌면 그건 디폴트 값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에서는 열심히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냈냐 열심히 해서 결과가 뭔데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회사 업무도 그렇고 내가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준비를 할 때도 이 성과에 기반을 해서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해요. 국문 이력서랑 그냥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영어 실무 능력이에요. 이게 외국계를 준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영어 실력이 너무 중요하죠. 그 영어 실력이라는 게 내가 굉장히 발음이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아카데믹한 영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된 영어가 잘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익 스피킹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토익 스피킹 7급이냐 뭐 8급이냐 이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대략 7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사람이구나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어민인데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토익 스피킹이 7점이더라도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비즈니스 영어가 훨씬 잘 된다라고 하면 후자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비즈니스 영어란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그 비즈니스 상에서 쓰는 영어가 일상생활 영어랑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정형화에 대한 포맷들이 몇 개 있거든요. 자주 쓰이는 문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건 언어적인 능력보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소프트 스킬적인 면이어서 내가 한국어로도 아직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레젠트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먼저 한국어로도 연습을 해보시면 그걸 영어로 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서 그런 걸 한번 연습을 먼저 해보시기를. 내가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거라도 먼저 해보시면 충분히 영어로 된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마인드셋과 유연성이라고 좀 들고 싶은데요. 외국계 기업은 다양한 국가의 분들 혹은 다양한 배경의 분들과 얘기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협업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조금 오픈 마인드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서로 당연한 것들이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다른 업무 방식이나 뭐 문화 차이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뭐 까라면 까 이런 문화도 있는데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외국계 회사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수평적이에요. 물론 잡 레벨에 따라서 하이라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견이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조금 개진을 하는 게
외국계 회사에서는 옳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나는 의견이 있는데 그냥 그거 끙끙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조금 레이즈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외국계 회사에서는 평가에서 조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 정도면 플렉서블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한국 회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딱딱한 위계질서가 강한 그런 산업군이나 회사에 계시다가 이제 외국계 회사로 오시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플렉서블리티예요. 저는 그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냥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툴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대가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연한 마인드셋을 키우는데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 한국 회사 다니고 나는 진짜 막 완전 꼰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포텐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네트워킹 능력. 외국계에서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이직을 할 때 물론 오피셜리 이제 웹사이트에 떠 있는 채용 공고들도 있지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지 않은 채용 공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부 직원 추천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꽤 있고 또 외국계는 정말 헤드헌터를 통한 채용권도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HR 펑션이 없는 경우도 꽤나 많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헤드헌터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이직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채용 공고만 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에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드헌터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는 것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저도 지인들한테 헤드헌터들 많이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저한테만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연락을 해서 헤드헌터들 연락처를 많이 알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팔로우업하고 있는 포지션들이 공개되지 않은 포지션들이 많아요. 이제 컨피덴셜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저만 진행하고 있는 포지션들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직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헤드헌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숨겨져 있는 포지션도 많이 제안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단 헤드헌터도 너무 많다 보니까 나의 경력을 정말 잘 맞춰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헤드헌터 혹은 내가 좀 미팅을 해보고 이 사람이 좀 믿을만하다 이런 헤드헌터를 통해야지 정말 그냥 가끔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력서만 띡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랑 이제 포지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판단을 해서 내가 믿을만한 헤드헌터랑 일을 하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레퍼런스 관리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국내 기업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오퍼 단계 전후로 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특히 경력직 이직을 하는 경우에 내가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레퍼런스 단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레퍼런스라는 게 사실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좀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레퍼런스를 한 사람한테 받지는 않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터뷰에서 보지 못했던 부분을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서 하이링 매니저분들이 꽤나 많이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라는 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레퍼런스라는 게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내가 내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 내 브랜드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내 레퍼런스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드리면 저도 저희 팀원을 뽑을 때 인터뷰 때 너무 좋았는데 레퍼런스가 안 좋아서 결국 채용하지 않기로 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분이 그냥 별로였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 조직과 잘 안 맞았다고 생각하게 드는데 그분의 평가를 들어봤을 때 개인 성과는 되게 잘 내실 분인데 팀워크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오히려 안 좋다에 가까운 피드백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발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후회는 없어요. 그 채용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연이 닿아야 되는 것 같고 눈대가 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직이나 취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자꾸 지원하는데 어느 단계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정말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 그 포지션이랑 안 맞았을 뿐이니까요. 사실 어쩌면 뭐 이직이나 취업이라는 것도 나랑 잘 맞는 딱 하나만 이제 성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외국계에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쌓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5가지 정도가 다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 성과 중심적으로 자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어는 내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잘 원활하게 쓸 수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오픈 마인드 되고 나는 얼마나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 관리를 내가 하고 있는지, 이 5가지 요소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의 커리어도 정말 성공적으로 쌓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취업이나 이직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영문 이력서죠. 그래서 영문 이력서 작성 가이드랑 제가 외국계 기업에 합격했던 영문 이력서 템플릿을 준비했거든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커리어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